안녕하세요. 1월 29일 정근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 주 쉬었죠. 야구시다가 한 주 쉬고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여러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까지 이제 한 달? 그러네요. 네, 한 달 남았네요.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참가국들이 명단 발표를 한 팀들이 많죠. 네. 한국도 1월 4일 최종 명단 30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추인 선수가 최근에 그 미국 달라스의 한인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한국 대표팀과 선수 발탁과 관련된 안우지 선수에 대한, 문동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요. 엄청난 파장을 맞이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인 선수가 분명히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정근우 프로한테도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봤을 겁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 선발에 대해서 뭐 감독을 포함해서 뭐 KBO 협회에서 다 뽑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들에 대해서 좀 무시한 발언들도 있고요. 안우진 선수는 뭐 성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뽑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을 좀 간과했다는 거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문동주 선수를 좀 언급했다는 거는 작년 시즌에 문동주 선수가 보여준 것에 비해서는 국가대표를 뽑힐 만한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적을 많이 반영을 해서 국가대표를 선발을 한 거지 미래를 보고 선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WBC 대회라는 거는 굉장히 또 큰 대회고 국민들이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좀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합니다. 이광재 감독도 출국하는 공항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선수의 성적만 본다면 왜 안 뽑고 싶겠어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안우진 선수를 뽑음으로써 여론과 대표팀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조금 거르자라는 게 아마 이광재 감독과 기술위원회의 입장이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아쉬웠던 거는 추인 선수가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면 국내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달되는 부분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느낌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졌을 거고요. 추인 선수도 또 실수했던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마 팬들도 더 화가 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신 선수가 KBO 리그 들어오면서 한국 야구를 위해서 많이 바꾸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또 부분이고 또 배운다는 느낌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야구 원로이고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정말 많은 역할을, 큰 공헌도 하신 분입니다. 김인식 전 감독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번에 추인 선수 관련된 발언과 그리고 또 WBC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최근에 일간스포츠에 기고하신 글도 제가 좀 잘 봤습니다. 또 감독님한테도 추인 선수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물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야구 선배이고 전 감독이고 야구 원로로서 이번 추인 선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 선수가 얘기한 부분에서 김현수나 김광현이나 황현종이 그 나이에 어떻게 대표 선수 아직까지 하는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표팀이라는 거는 젊은 선수들의 경험을 쌓는 그런 무대가 아니야.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국가 대항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때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추신수도 41살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김현수나 김광현이 양현종이는 뭐야? 나이도 추신수에서 비하면 훨씬 어린데 뭐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고 다음 때를 위해서 나간다. 다음 때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은 자기 팀에서 기량을 쌓는 거고, 기량이 그 대표팀에 뽑힐 정도가 될 때는 대표팀에 합류해서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을까? 본인의 나이는 뭐냐? 그러니까 본인이 기량이 그래도 되니까 아직까지 SSG에서 필요니까 쓰는 거 아니냐 이거지. 특히 이번에는 이제 안우진 선수 발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찬반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일간 스포츠에다가 학창 시절 잘못된 행동이 좋은 곳이로 평생 따라붙는 것도 곤란하다. 언제까지 논란을 계속할 것인가. 더 명확한 기준을 정하거나 언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KBO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안우진이 같은 경우는 뭐 출장 정지도 다 당했고, 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뭐 벌만 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야구인들이 후배들을 좋은 방향으로, 진짜 안우진이가 모범 선수가 돼서, 이렇게 가는 거, 이걸 또 바라고 있는 거고, 그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고, KBO 자체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거를 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독님, 이제 또 WBC 대표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 30인으로 꾸려진 최종 명단이 나왔잖아요. 한국 대표팀의 전력은 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나요? 2017년에 이제 비교를 이제 하자면 우리가 그저 28명을 명단을 발표를 했을 때 8명이 불참이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 선수들을 뽑았을 때 몇 명만 빠져도 문제가 조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1, 2회 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 네. 그리고 더욱이나 그 안에서 주축 선수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 빠졌을 때는 훨씬 약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합을 나갈 때는 그 선수들이 다 참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죠. 지금 최근에 뭐 최지만이 네. 문제가 또 불거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미국하고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데에 비해서 한정이 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뽑힌 선수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게임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그때 가서 뭐 코칭 스텝이나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 단기전에서의 시합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감독님, 이번에 이제 김광현, 양현종, 이용찬 선수를 제외하면 이제 올해 마운드가 좀 많이 젊은 투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팀에 발탁된 젊은 투수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을까요?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대표팀의 투수 코치나 감독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때마다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생각지도 않은 선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포수는 이지영, 양의지 선수 두 선수가 선발되었잖아요. 두 선수가 나이가 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감독님 또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좀 뭐 나도 이제 2명을 이렇게 이제 뽑고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명을 뽑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뭐 김하성 선수도 있고 오주환 선수도 있고 또 에드먼 선수도 이제 합류하는데 어떤 선수가 내야에 대해서 포지션에 갈지 이거는 미리 연습을 통해서 좀 같이 콤비를 좀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하성 선수와 에드먼 선수가 일본으로 바로 합류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3월 우리가 그 초에 뭐 보통 시합이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2월 어느 정도에서 그 합숙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2009년 2회 때 그 추신수 선수가 크리블랜드에서 왔잖아요. 그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던 모양이라 팀에서 트레이너까지 같이 보냈단 말이에요. 본인들 팀에서 스케줄을 짜갖고 와서 그걸 또 대표팀에 내놓더라고. 네. 그거를 대표팀에서 잠깐 오해를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우리가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데려다 쓸 경우에는 자기들 스케줄대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걸 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팀의 어떻게 보면 상품이란 말이야. 만일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미묘한 문제 아닌가.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이번에 이관철 감독이 미국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제 4강 진출이죠. 네, 그렇다면은 1라운드에서 반드시 일본을 넘어야 원활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을 텐데요. 일본 전력 만만치 않습니다. 한일전을 여러 번 경험하신 감독님으로서 WBC 대표팀의 그 한일전을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매번 이제 일본 저는 이제 신경도 쓰는 거고 일본이 그 전력적으로 뭐 더 강하다 하고 우세를 전부 다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경기는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도 신경을 쓰는 거고 우리도 신경을 쓰는 거고 전력적으로 아무래도 한국이 조금 약세는 되지만
야구라는 경기가 뭐 매번 이긴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도 생각하면 1위 팀이 꼴찌팀한테 지는 경우도 있고 10번을 싸우면은 3번 정도가 진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이팀한테. 네. 근데 저쪽도 재수없이 그 10번에서 3번 질 때, 요때 걸리면은 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뭐 무서워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냥 뭐 자기 할 걸 하고 이러고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한일전 못지않게 저희 호주전 1차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저희가 매번 대회를 열 때마다 1차전이 되게 약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 그때까지는 1차전에 매번 약했다고 그래도 1차전이 세고 2차전이 또 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그냥 생각지 말고 가야 돼. 호주에 전력을 해서 호주를 일단 잡아야 되니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호주한테 졌어요.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또 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게임 하나하나마다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러면 감독님 말씀대로 운이 좋아야겠어요, 그죠?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운도 같이 열심히 해다가 보태질 때가 많아. 그러면 감독님 이번 WBC 대 우리 한국 대표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굳이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는 없는데 8강은 무난히 갈 것 같고 4강 싸움에서 어디가 오느냐. 그 예상들은 큐바, 네덜란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될런지. 대만도 무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일단 이 8강에 드느냐. 이거를 여기 신경을 많이 쓰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풀리지 않을까. 나는 지금 뭐 WBC하고 프레멘 12 이렇게 합쳐서 10번을 싸웠어. 그래서 5승 5패를 했다고. 반반인데 이강철 감독도 더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별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 뭐 오타니가 나오니 다르비쉬가 나오니 뭐 이러더라고. 다르비쉬는 14년 만에 또 다시 보는 거 아니야. 2회 때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 다르비쉬 하나만 있더라고. 네. 그러면 12까지 합치면 오타니가 이제 또 다시 만나는 거고. 뭐 오타니는 컨디션이 좋을 때 미국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꼼짝을 못 하더라고. 근데 한 번씩 맞을 때 보면 형편없이 맞아요. 그날 걸려야 돼. 끝으로 대회를 준비 중인 대표팀이 코칭 스태프하고 선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상대방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정근우 선수도 뭐 나하고 대표팀 많이 했잖아. 네, 맞습니다. 많이 두렵고 말고 무슨 얘기를 안 하잖아, 감독도. 네. 알아서들 해라. 네. 이번도 마찬가지야. 본인들이 마음속에 다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고, 각자가. 그게 이렇게 합치면은 무서운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줘요. 그래서 평소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또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사실 이제 대표팀 선발 관련해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대표팀 구성이 될 때마다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동안 정프로와 좀 관계가 있는 국제대회부터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WBC 때 우리가 첫 때가 2006년이었잖아요. 그때는 정프로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때 이전 대회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해외파가 합류를 했고요.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진출을 했었죠. 부대성, 김병현, 김선우, 박찬호, 서재영, 최희섭, 봉진군, 이승엽. 이제 이승엽 선수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뛰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8명이 합류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큰 논란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첫 대회에서 4강을 진출해가지고 그 대표팀 선수들한테 병역 혜택.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파 3명, 국내파 8명, 총 11명이 병역 혜택을 받았어요. 네. 저는 WBC 대회가 이렇게 큰 대회일 줄도 몰랐고 이슈가 될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인 때였네요. 그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월드 베이스볼 클릭 전 세계가 다 참가하는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격파하고 맞아. 또 일본을 이기고 네. 그때 당시가 생생하게까지 기억이 나네요. 이후에 도아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요. 최종 성적은 동메달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회 준비부터 잡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프로 이때 합류했었잖아요. 네, 합류했었죠. 일부 선수들이 대표팀 참가를 좀 약간 고사하고 막 그랬었죠. 저는 너무 어렸어가지고 일단 저만 됐으면 됐기 때문에
이때 대표팀 감독이 김재박 감독이었는데 춘 네. 선수 선발 관련해서 춘 네. 선수는 보여준 게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9전 전승으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차지했고 우리 정프로도 자랑스럽게 국대 1호수로서 굉장히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정말 이때는 임태훈 선수하고 윤석민 선수가 바뀐 거 말고는 그렇죠.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 과정부터 확실하게 평가전도 쿠바랑 2경기를 잡으면서 굉장히 준비를 잘 했던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9년 정프로가 합류를 했던 WBC 대회입니다. 대회 연속 4강 진출했고요. 또 이때도 준우승을 차지를 했었죠. 이때는요 코칭 스태프 인선 과정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제 대표팀 감독직을 고사를 했죠. 네네. 그래서 김식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코치진을 전원 현역 감독으로 꾸리겠다고 했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전직 감독, 현역 코치들로 코칭 스태프가 구성이 됐습니다. 당시에 필라델피아 소속이었던 박찬호 선수, 또 요미우리에서 활약했던 이승엽 선수도 태극마크를 고사를 했습니다. 근데 전 이거 기억나요. 김병현 당시 선수 여권 문신.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예비 엔트리 구성 과정에서 60인 엔트리로 발표 후에 추가로 3명이 포함되면서 다시 굳이 뭐 예비 명단 왜 이런 걸 하느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로 이용찬 선수가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수진 선수가 합류하고 대만을 뭐 되게 손쉽게 이기고 금메달을 땄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가 네. 저희랑 또 맞는 것 같아요. 베이징하고 광저우 이게 두 개 다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근데 이대호 선수가 또 잘했고 수진 선수 잘했고 저 잘했고 네. 82년생들이 활약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또 무엇보다 강정호 선수도 강정호 역할이 선수도. 좋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야구의 붐이 계속 이어져 갔던 대회가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2013년도에 WBC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창설 이후에 처음으로 1라운드 탈락을 했었죠. 당시에 이제 전임 감독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2012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던 삼성 유중일 감독이 대표팀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에도 보면요, 빅리그에 진출해서 유현진 선수도 공증군 김광현 선수가 부상으로도 빠졌었고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대회 2연패를 달성을 했는데요. 서건창, 안치홍 선수 미발탁, 네. 미필 위주로 꾸려진 엔트리에 대해서 약간 시선이 따가웠던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네, 금메달을 획득한 몇몇 선수는 이제 팀 성적에 비해서 활약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여론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안방에서 치러진 맞아요. 또 아시안 게임이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굉장히 이슈거리가 많았던 대회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 프리미어 12 대회 초대 우승팀으로 우리가 올라섰습니다. 항상 감독 선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김식 감독은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 KBO 기술위원장이 6년 만에 대표팀 감독으로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원정 도박 의혹에 연루가 됐던 삼성 선수들이 출전 불발이 됐었죠. 윤성환, 안지만, 임창용 선수 등이었습니다. 항상 썰이 많이 나오는 오타니와의 이야기도 이 대회 맞죠? 맞습니다. 네. 오재원 선수도 있었잖아요. 한일전. 네. 네. 되게 선수층이 약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제가 또 주장을 맡았던 대회이기도 하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이 잘 뭉쳐가지고 또 초대 챔피언을 만들어낸 대회이죠. 네. 2017년 WBC 대회 연속해서 1라운드 탈락이에요. 이때는 또 도박 파문으로 이제 KBO 징계를 받았던 오승환 선수의 발탁 여부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수였죠. 리포트 선수의 기화 여부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리포트의 승선은 없었던 일이 됐고요. 오승환 선수는 당초 엔트리에서 제외됐다가 김광현 선수를 대신해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지약물 복용 전력이 있는 김재환 또 해외파 최지만 선수가 엔트리 승선이 불발이 됐고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이땐 대단했죠. 아시안게임 대회 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획득했음에도 여론이 정말 좋지 않았죠. 맞습니다. 일단 박혜민 선수, 오지환 선수의 발탁을 놓고 네.
손동료 감독께서 국감까지 맞아요. 갔다 왔던 대회였죠. 예. 아마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까지 후폭풍이 심했던 대회는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 선수들로만 엔트리가 구성되면서 전국 대학 야구 지도자 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 배제된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다음입니다. 2019년 프리미어 12대회 최종 성적이 이제 준우승이었습니다. 일본한테 연속해서 패했다는 것도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패했지만 투수진에서 좀 아쉬운 실점을 많이 하고 수비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타격 쪽에서 봤을 때는 일본 투수진을 제일 공략을 잘한 대회가 2019년 프리미어 12가 아닌가 싶네요. 네. 손동료 감독이 하차하고 김경문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2019 프리미어 12대회랑 도쿄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았었죠. 네. 2020 도쿄올림픽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도에 열렸죠. 네. 그때 방역수칙 위반으로 논란이 됐었던 박민우 원정수소 무단 이탈 음주 사건으로 투수인 한현희 선수가 중도 하차를 했던 부분도 눈에 띕니다. 잡음이 나오지 않는 대회는 거의 한 대 정도밖에 네.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네요. 네. 그래서 이강철 감독과 기술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수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을 계산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부터 이번 2023년 월드베이스볼까지 야수의 경우에는요. 2019년 프리미어 11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연령이 늘어나는 편이고요. 투수는 프리미어 12와 평균 연령이 거의 같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2017년 WBC가 젊은 투수의 부재가 좀 가장 컸던 대회였고요. 정프로는 1투타 평균 연령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야수 평균 연령이 투수 평균 연령에 비해서 많이 높다. 이 이유는 김현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대표팀을 해오면서 아직까지 김현수 선수를 많이 못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 든 선수들도 대표팀에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거고 김현수 선수 또한 이제는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마지막도 멋있게 장식하고 싶고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의 태극기에 대한 뭔가 자부심 또 마음속 깊이 좀 가지고 좀 더 야구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실력을 좀 많이 키운다 그러면 앞으로 선배들한테도 엄청나게 크게 고마운 마음으로 대표팀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정우 선수 소식 들으셨죠? 네, 아유 들었습니다. 스카 보라스. 보라스 코퍼레이션의 이정문 이사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